Are you a virgin? I'll bet you $1,000,000 that you are.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문장의 오형식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으로서 제3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1탄에서는 문장의 오형식이 문장의 분류가 아니다,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밝혔고, 제2탄에서는 절의 분류도 아니다, 즉 절의 오형식이라고 할 수도 없다 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동사의 분류도 아니다, 즉 동사의 오형식이라고 할 수도 없다 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보통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많은 강의라든지 영상이나 교재를 보면 사실 문장의 오형식은 동사의 분류다 라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하는지,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지만 과연 그게 사실인지 동사의 제대로 된 분류인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형식이 만일 동사의 분류라면 사전에서 동사를 찾았을 때 동사가 몇 형식 동사인지가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한영사전이나 영영사전, 그 어느 사전을 찾아봐도 동사의 형식이 나와 있는 사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전에서 인정하지 않는 분류라는 것이 되겠죠. 네이버 사전에서 teach라는 동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보시면 밑에 내려가 봐도 동사에서 이게 몇 형식인지 나와 있지 않죠. 그냥 동사만 나와 있는 경우,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 그런 경우, 뭐 이런 분류만 되어 있지 이 동사가 과연 몇 형식으로 쓰여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Oxford Learners Dictionaries 찾아봐도 몇 형식이라고 나와 있지 않죠. Intransitive, 자동사, transitive, 타동사 이런 정도의 분류만 나와 있고, 다양한 teach의 용법, teach 뒤에 something이 나올 수 있고, something to somebody, 뭐 somebody something, somebody about something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구조가 나와 있죠. teach somebody to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나왔고 예문이 있을 뿐이지 이게 몇 형식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형식이라는 게 동사의 신뢰성 있는 분류라면 사전에 이게 나와야 되겠죠. 사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동사의 분류인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사전도 채택하지 않습니다. 이 오형식이라는 분류는. 자, 두 번째를 보시면 전치사구나 부사가 필수성분인 경우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문을 통해서 볼게요. He is in prison. He is in prison. Jake was there. Jake was there. You can put it in my car. You can put it in my car. Put that down. Put that down. 자, 오형식의 분류에서는 이 문장에 있는 is나 was, put 이런 동사들을 일형식이나 삼형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전치사구나 부사를 필수성분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in prison은 아예 성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동사만으로 완전한 자동사라고 생각해서 일형식으로 분류하고요. was도 마찬가지. there가 부사로 보기 때문에 역시 일형식. You can put it in my car 같은 경우는 목적어 it만 있고 in my car는 역시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필수성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삼형식으로 보고요. put that down 같은 경우도 역시 down을 부사로 보기 때문에 목적어만 있는 삼형식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밑줄 친 요소들은 다 필수성분입니다. He's in prison. 걔는 감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감옥에라는 것은 빠지면 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He is 라고만 하면 이건 비문이 됩니다. 별표로 비문을 나타내는데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Jake was there에서 Jake was 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비문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You can put it 이라고만 한다면 그거를 놔도 돼 이렇게 했는데 우리말을 말이 될 것 같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원어민들이. 어디에 놓는다든지 그런 위치 정보가 나와야지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you can put it도 비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put that 이라고 하면 역시 이것도 비문이 됩니다. 우리말로는 말이 될 것 같지만 영어로는 이 down이나 뭔가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in prison, there, in my car, down 이런 것들은 다 필수성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필수성분인 전치사구나 부사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형식은 잘못된 거죠. 동사의 분류로서도 불완전한 거죠. 그는 감옥에 있다. 제이크는 거기 있었어. 너는 그것을 내 차 안에 놔도 돼. 그거 내려놔. 이런 해석이죠. 좀 더 복잡한 예문을 두 개만 더 들어볼게요. They referred to us as creatures. They refer to us as creatures. 그들은 우리를 생물이라고 부른다. Keep your personal emotions out of it. Keep your personal emotions out of it. 거기에 개인적인 감정을 넣지 마라. 앞에보다 좀 더 복잡한
복잡한 문장인데 5형식 분류에서는 이 경우에 동사 refer하고 keep을 각각 1형식과 3형식으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to us가 전치사구고 as creatures가 또 전치사구니까 이 두 가지는 그냥 없는 걸로 치는 거죠. 그래서 they refer만 존재하니까 1형식이고 your personal emotions가 목적어가 나오고 out of it은 전치사구니까 이건 3형식으로 치는 거죠. 하지만 앞의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이 문장 역시 they refer만 쓰면 비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they refer as creatures라고 해도 문장이 성립하지 않죠. 그런데 they refer to us라고 하면 문장은 성립하긴 하지만 이때 refer는 의미가 달라져요. 앞에서는 우리를 생물로 부른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우리를 언급한다 라는 뜻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refer와 여기서 refer는 의미가 다른 동사가 되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는 이 as creatures가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역시 이것도 말은 되지만 전혀 다른 용법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문도 마찬가지인데 out of it을 빼버리면 말은 돼요. 이게 keep your personal emotions 여기서 끝내버리면 문장은 맞아요. 하지만 뜻이 다르죠. 왜냐하면 개인 감정을 유지해라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는 개인 감정을 개입시키지 마라 라는 뜻인데 완전히 반대의 뜻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out of it이라는 것이 필수 성분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앞에 같은 경우인데 좀 더 복잡한 경우고 특히 이런 경우가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대착오적 영문법에서는 수거로 외우게 하죠. refer to A as B 이런 식. 왜 이 수거로 외우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암기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keep A out of B라는 수거는 외우게 하지 않죠. 외우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왜 이런 구조가 생겼는지 이게 필수적인 내용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동사의 용법을 과도하게 단순화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어의 동사는 셋 이상의 필수 성분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re you a virgin? I'll bet you $1,000,000 that you are. 너 처녀야? 이렇게 물어봤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너한테 내가 $1,000,000를 내기를 걸 거야. 그 정도로 아주 확실하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 네가 처녀라는 내용이. 이 동사 bet는 필수 성분이 you하고 $1,000,000 that you are. 이 세 가지 필수 성분을 갖는 거죠. 이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리고 이 that절도 오형식에서는 목적어로 보는 거죠. 두 번째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직접 목적어가 두 개가 생기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직접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는 경우는 오형식에 분류가 되어 있지 않죠. 드물긴 하지만 분명히 영어에는 이런 동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bet이라는 것은 내기를 하는 건데 내기를 하는 것은 내기의 대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betting하는 금액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내기를 거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구조인 거죠. 문맥상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나 두 가지가 빠질 수도 있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you가 빠져서 I'll bet $1,000,000 that you are 라고 할 수도 있겠고 I'll bet you that you are 라고 해서 $1,000,000을 빼도 되겠죠. I'll bet that you are 라고 you를 뺄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I'll bet you $1,000,000 이렇게 내용만 빼질 수도 있겠죠. 오형식에서 동사 용법을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것에 셋 이상의 필수 성분을 갖는 동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부정사나 분사, 동명사 같은 소위 말하는 준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단순하게 취급한다라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던 예문을 하나 살펴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She doesn't need to teach at a public high school 이라는 예문을 들었었죠. 그때 제가 need가 오형식 분류에서 3형식 동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to teach at a public high school을 목적어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 투부정사는 시대착오적 영문법에서 용법을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죠. 투부정사나 이런 걸 준동사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목적어로 보냐 했을 때 이거 명사구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need의 목적어로 본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오형식 분류에서. 하지만 이게 너무 이제 단순하게 취급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목적어라고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또 별도의 구조로 분류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전에 우리가 했던 오형식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 She teaches students to speak English라는 문장이 있었죠. 이게 투부정사구인데 이것을 목적격 보호로 봐서 오형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었죠. 오형식 분류에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럼 이 투부정사구는 명사구로 보냐 형용사구로 보냐 부사구로 보냐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부사구로 본다면 이건 당연히 필수 성분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오형식으로 될 수가 없는 거니까 부사구는 아닐 테고 명사구 아니면 형용사구일 텐데 어떻게 봐도 오형식이 되기 힘들죠. 왜? 우리가 오형식으로 봤다는 이유는 뭐냐면 students가 의미상 주어고 그거의 서술을 나타내는
수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게 to speak English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격 보호로 봤던 건데, 그러니까 명사로 보기도 힘들고 형용사로 보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냥 동사구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명사나 형용사로 혹은 부사로 분류할 수 없는데, 여기서는 또 명사구로 분류해서 목적어로 본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그런 예로서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네 번째로, 분류의 실익이 적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5개로 동사를 분류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예를 들었던 5형식 문장 있죠. 거기서 2형식만 동사가 is였고 she is an English teacher, 1, 3, 5형식은 전부 동사가 teach였죠. She teaches at a public high school, 그 다음에 she teaches students, she teaches English, 그 다음에 she teaches students English, she teaches students to speak English. teach가 이 4개의 형식을 다 대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teach가 몇 형식 동사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4가지를 본다면, 사전에서 5형식을 전혀 채택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전치사구나 부사가 필수 성분인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사의 용법을 과도하게 단순화한다. 네 번째로, 동사를 5형식으로 분류하는 실익이 적다. 그래서 무슨 동사는 몇 형식이다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동사의 의미를 바탕으로 필수 성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동사의 5형식도 아니다 하는 거죠. 즉 문장의 5형식도 아니고 절의 5형식도 아니고 동사의 5형식도 아니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장의 5형식이란 말을 들을 때, 물론 시대착오적 영문법은 계속되고 있죠. 지금도 많은 영상하고 강의하고 교재에서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안 들을 수는 없어요. 뭐냐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다만 여러분들이 5형식이라는 말을 들을 때 문장의 5형식도 아니고 절의 5형식도 아니고 동사의 5형식도 아니며 좀 어설프게 동사를 분류하는 그런 기준일 뿐인데, 그런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5형식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